첫 번째가 수용이라는 거예요. 수용, 내 인생의 7가지 필요. 그러니까 내가 웰빙, 잘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 거는 수용인데, 수용이라니까 뭐 수용이니까 무슨 뭐 어디 감옥에 수용되고 이런 게 아니고 무엇인가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용이라고 하는 말이 떠올랐을 때 가장 여러분은 이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 그림을 보고 이걸 보고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작년 여름에 우리나라 아주 들썩거렸게 만든 거예요. 뭐 딱 보시고 각설탕 같네 이러신 분들은 그냥 주부신 거고 그냥 뭐 이걸 보고 어떤 느낌일까요? 약간 이과 공대에 나온 애들은 알던데 뭘까요 이게? 이런 그림을 초전도체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굉장히 이공계적인 거나 뉴스에 밝으신 분들이에요. 초전도체란 말을 듣도 보도 못하겠다, 저걸 보고도 초전도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건 완전 문과죠. 저 작년에 초전도체라고 우리나라에서 저런 뭐 상온 초전도체죠. 그러니까 원래 초전도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273도 영하로 만들면 초전도체가 뭐냐면 그냥 어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전기줄에 초전도체다 이러면은 여기 전기가 통하면 여기 이제 에너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나갈 때 새잖아요. 왜냐하면 저항이라는 게 생기니까. 그 전기줄이 샌단 말이에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초전도체는 에너지가 새지 않고 100% 전달되는 거죠. 완전 전달, 저항이 없이 싹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전기가 한번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서 무슨 집에서 어떤 전기를 쓰면 걔가 계속 새질 않으니까 빙빙 돌면서 그 전기값도 다 떨어지고 자동차도 뭐 우리 배터리 500km 가고 그런 게 아니야. 한번 해놓으면 한 2만 km 가겠죠. 전기가 새질 않으니까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니까 초전도체가 개발이 돼서 상용화가 되면 인생이 대박 우리 세계가 뒤집어진다라고 해서 그걸 우리나라가 만들었다고 해서 작년에 했다가 뭐 주식 때문에 올렸다가 뭐 아직은 모르죠. 사기라는 사람도 많고 사기라는 사람 95%, 5%는 아직도 아니에요 하시는 분 계신데 어쨌든 그런 개념이에요. 초전도체는 뭘까요? 그러니까 초전도체 쉽게 생각하면 뭐가 저항이 없이 에너지가 100% 지나가는 물체를 초전도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초전도체의 반대는 뭘까요? 그걸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나이가 드신 분은 보셨습니다. 제가 볼 때 양 교수님 여기 우리 계신데 100% 보셨어요. 양 교수님보다 좀 어리신 분은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걸 봐서 내가 저거 뭔지 알았어, 저거 본 적이 있어 그러면 노땅이야. 난 노땅이야. 근데 본 적이 없으면 청년이야 진짜. 우리 성장한다는 의미의 청년이 아니라 보통 일반 인간들이 얘기하는 젊은 애들이에요. 이 그림을 보고 자 나의 이제 청년, 비청년, 노땅 테스트입니다. 보고 아시면 이제 가슴이 아프신가? 뭘까요? 알면 노땅인 거야. 알면 저걸 청년들은 몰라요. 젊은 친구들은. 저걸 알 수가 없어.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나이가 좀 연식이 되어 보신 분들은 다 알았어요. 왜? 저게 뭐냐면 전기 골로 난로 이런 거죠. 저게 무슨 뭘까요? 엄청나게 저항이 높은 전기 약간 전도가 잘 안 되는 코일을 감아 놔서 전기를 통하면 전기가 잘 안 통하니까 흘러가지 않으니까 발열을 해요. 열이 엄청 나가지고 저항이 걸려갖고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엄청 뜨거워지죠. 뜨거워지니까 그 열을 이용해서 라면도 끓여 먹고 밥도 해 먹고. 근데 전기값은 얼마나 많이 들까요? 진짜 요즘엔 저런 건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전기가 많이 걸리니까. 근데 옛날에는 저 전기골로로 전기세 내가면서 정말 그렇게 많이 살았죠. 실제로 그랬죠. 보셨죠? 저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항이 엄청 많아지는 코일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뭐 저런 걸 갖고 그러냐 뭐 그러는데 저런 게 있었어요. 저기 구시대 약간 조선시대 가까울 때 저런 게 있었어요. 어른들은 저런 거에서 밥해 먹고 살았다고요. 저기에 아이디어가 뭐냐면 초전도체의 반대, 전도가 되지 않으면 전기가 걸리는 게 많아지면 저항이 많아지면 열이 나요. 발열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그럴듯하게 들리시고 이렇게 잘 지나가세요? 아니면 마음에 저 인간은 왜 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 걸리세요. 마음에 걸리면 열이 나요. 발열을 합니다.
근데 제 얘기는 별로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남편이 한 말 여기 걸려 있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한 말 여기서 딱 지나가면서 내 마음에 딱 걸리지 않아요? 안 지나가면, 걸리면 발열합니다. 세상의 모든 말이 지나가면 지나가요. 내가 인간은 원래 초전도체로 태어나요. 무슨 말 했을 때 뭐라 그럴 때 애가 태어나면 원래 태어난 애한테 병신아 이렇게 못생겼냐 그러면 걔는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냥 울거나 지가 그냥 그 말은 나한테 다 지나가요. 그런데 나이가 조금만 들어서 자아라는 게 생기면 너 이렇게 못생겼니? 왜 이렇게 못생겼냐? 진짜 그건 아니에요. 그게 걸리시면 발열합니다. 그 여기 걸리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얘기가 지나가십니까? 걸리십니까? 걸리기 시작하면 인생이 참 힘들어져요. 어떤 얘기에 걸리면. 근데 나의 주제가 있죠, 사실. 내가 딱 걸리는. 내가 저항이 생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어떤 얘기든지 지나가는 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예요. 어떤 얘기가 왔을 때 지나간다.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강의가 왜 그따위냐? 지나가야지. 어떡하겠어요, 제가. 거기서 발열하고 저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그러세요? 하고 저항하기 시작하면 저는 열이 받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죠. 제 강의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하고 지나가야지. 여러분이 지나가고 받아들이고 어떤 것들을 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이 좋아지려면 사실은 다 웬만한 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받아들여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솔직히 제 얘기가 여러분들 받아들여지길 원해요. 제가 받아들여지길 원해요, 제 얘기가. 근데 실제로 받아들여지길 원하는 건 더럽게 마음이 큰데 나는 여러분이 뭐라 그러는 걸 못 받아들여. 근데 이게 대부분의 인간이 사는 방식이에요. 나는 남편한테 다른 사람한테 받아들여지길 원해요. 수용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나는 수용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뒤집어져 사는 사람이 있죠. 나는 웬만한 건 다 수용하고 다 들어가고 내가 남한테 받아들여지는 거는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인생이 엄청 좋아지겠죠. 약간 도사같이, 도사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고 대부분 이렇게 살아요. 받아들이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인생의 가장 첫 중요한 대가리예요. 내가 이 얘기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제 얘기가 말 같지 않습니까? 그냥 흘려보내세요. 지나가세요. 쟤는 왜 저렇게 얘기하지? 하는 순간 내 인생이 피곤해져요. 이 받아들인다는 것들이 이거 정말 도 닦는 일이죠. 받아들인다. 뭘 받아들여야 될까요? 몇 가지 없습니다. 요 5가지만 받아들이면 돼요. 나 받아들이신다. 나. 내가 잘 못하는 게 있구나. 안 되는 게 있구나. 나 받아들이세요. 옆에 있는 인간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안 되는 거 있구나. 받아들이세요. 죽는 거 받아들이세요. 안 죽으려고 하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받아들이세요. 지금 이 순간 받아들이세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사실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보내는 거야. 받아들이고 보내고 받아들이고 보내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지 마세요. 지금 수용이 되세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지. 내가 평생을 수용 안 하고 살았는데 안 되지. 수용 못하는 나를 받아들이세요. 내가 수용을 잘 못하는구나. 그렇죠. 제 최 교수가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지 뭐 뻔한 얘기 왜 이렇게 하고 있냐. 못 받아들이시겠죠. 솔직히. 받아들이세요. 남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런 거지 사실은. 받아들이고 내가 스트레스고 힘들고 어떻게 하겠어요? 받아들여야지. 지나가는 거죠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라고요. 어차피 우리 죽어요. 받아들이고. 근데 이 순간만 받아들이고. 제가 행복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아까 그 순간에 뭐 강의 어떻게 할까 그게 아니고 그냥 단풍이 너무 이뻤고 자전거가 너무 이뻤을 뿐이에요. 그 순간을 받아들이면 인생이 괜찮아지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걸 해야 돼요. 제가 평생 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유명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이 벌어지잖아요. 뭐 뇌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무슨 뭐 암에 걸렸어 이런 얘기. 그게 아픔이잖아. 인생 살다 보면 아픔이 있잖아. 근데 아픔은 그렇다고 놔두면 그냥 아픈 정도예요. 아프지 않은 게 아니에요. 힘든 일이 벌어지면. 그런데 내가 왜 암에 걸렸냐? 그 새끼는 왜 대학에 떨어졌냐? 뭐 왜 우리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냐? 하고 저항하기 시작하면
고통이 지나서 괴로움이 훨씬 커져요. 이게 곱하기예요. 이거는 아픈 대로 받아들이면 괴로운 건 아픈 만큼만 괴로운데 사실은 내가 저항하기 때문에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암에 걸렸으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암에 걸린 거죠.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왜 암이지? 내가 지금 걸리면 안 되는데 하기 시작하면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어쨌든 저항이라는 걸 줄이는 게 저항을 뭐 1보다 낮추면 더 작아지겠죠. 사실은 1보다 낮출 수 있게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라는 거고 사실 저는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저항하지 않는 방법이 긍정이라고 배웠어요. 긍정. 근데 제가 여기서 속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 좋게 생각해를 긍정으로 아시거든요. 근데 정말 긍정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 때 수염을 길렀더니 약간 데프콘 같이 생겼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래도 저게 한 100만 뷰 봤어요. 거의 한 얼마 전이니까 100만 뷰. 괜찮잖아. 100만 뷰. 100만 명의 국민들이 봐주신 저 내용에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긍정은 절대로 좋게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거거든요. 긍정의 뜻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엉망이야. 정말 학교도 잘 뭐 가는데 공부도 못하고 애들하고 싸우고 적응도 잘 못하고 왕따고 가서 막 긁고 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정말 ADHD 있는 것 같고 너무 힘들어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그때 소아정신과 선생님이 딱 보더니 애를 딱 만나고 검사를 같으니 엄마 애를 좀 긍정적으로 봐주세요. 그랬다고 쳐요. 그러면 대부분의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긍정적으로 본다는 뜻이.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긍정적으로 보려면 이 아이는 지금 문제가 많은데 앞으로 괜찮아질 거다. 앞으로 괜찮아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지금은 문제가 많은데 앞으로 좋아질 거야를 긍정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긍정적으로 본다는 게. 그러면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앞으로 좋아지는 게 우리 애 모습이니까 지금 안 좋은 거는 우리 애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좋아지는 게 긍정이면 지금 안 좋아진 상태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진다는 얘기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아이를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긍정의 사전적 뜻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정하다. 사전에 찾아보세요. 긍정의 사전적 어휘는 그렇다고 인정하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승인하자. 그렇다고 인정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 강의 어떠세요? 그냥 그렇다고 인정하시면 돼요. 그게 그냥 그렇다고 저렇구나. 그게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정하는 순간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의 가장 기본은 그렇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 긍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다고 인정하기. 내 인생에 잘 살 수 있는 웰빙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다고 인정하기예요.